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저희 이영민 작가 사는 집이 여기인데 이 앞에 이게 나와 있다고 해서 한번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스파이샷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아니 집 앞에 있다는데 어떻게 안 와? 그것도 보통 차도 아니잖아요. 무려 제네시스, 그것도 G80입니다. 제네시스 중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가 바로 G80인데 어느 정도냐면 한때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많이 팔린 자동차 순위 2위에 올라가기도 했던 엄청난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동차 페이스리프트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당연히 보고 가야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네시스 G80 어떤 차인지 스파이샷을 통해서 누가 보는 거 아니야? 스파이샷을 통해서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80은 일단 실루엣 자체가 원래부터 예쁜 차죠. 이거 그냥 위장막 씌워놔도 자태가 대단하잖아요. 지금 위장막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 별로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볼만한 게 있어요. 일단 앞쪽을 보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두 줄 그릴로 문풍지가 있는 한옥의 문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릴인데요. 사실 근데 우리가 제네시스 GV80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GV80에서 봤던 그 느낌의 문풍지 같은 디자인이 돼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테두리도 살짝 다르게 보여요. 각이 진 그런 느낌에서 조금 더 둥글러진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네시스 GV80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변화, 사실 이전에 GV80도 보면 디자인에 별로 아쉬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새로운 GV80 이렇고 기존 GV80 이렇거든요. 그릴의 모양을 보면 기존 게 이상하게 갑자기 촌스럽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효과를 요번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가 전체적으로 예뻐질 것 같다. 근데 얘는 픽셀 라이트 안 들어가는 거나요?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 픽셀 램프죠. MLA라고 해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하는 요 각각이 네모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는 일단 디자인에서도 예쁘고 요 기능적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원가에서도 좀 저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메르세데스라든지 아니면 아우디라든지 이런 차들을 보면 매트릭스 LED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프로젝터 같은 것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벽에다가 글씨를 써놓을 수 있을 정도. 근데 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하는 건 이 각각의 렌즈가 켜지고 꺼지고 이런 식의 약간은 해상도가 좀 낮은 그런 프로젝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주오는 차에 딱 그 위치만 가려지는 건 사실상 안 되고 그 주변을 밝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헤드램프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그러니까 상대방은 눈부시지 않으면서 주변을 비춰주는 그런 장치, 그런 것도 되면서 원가도 싸니까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그래픽이 그려지는 게 더 좋긴 한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전면의 디자인을 확실히 바꿔놓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느낌은 확연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으로 왔을 때 대부분의 라인은 거의 같습니다. 아니 펜더가 원래 이렇게 나왔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 원래 이렇게 나왔어요. 빵빵한 느낌이 드는 거, 이게 또 제네시스 G80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대로 살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꽤 다른 게 있어요. 바로 휠. 와, 휠은 이건 진짜 제네시스 두 줄이잖아요. 그 두 줄을 휠에서 이렇게 잘 이어갔는데 이렇게까지 예쁜 휠 보셨어요? 뭔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휠. 그러면서 두 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기둥이 짧을 텐데 대각선으로 돌려놓으니까 이 두 줄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진 걸 볼 수 있죠. 짧은 두 줄이 아니라 긴 두 줄이 되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의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직선적인 게 아니라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역조 휠 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조 휠의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어요. 말리면서 역조로. 진짜 훌륭한데요. 휠 사이즈는 20인치, 그리고 파일럿 PS4S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여기 GOE라고 써 있어요. 제네시스 OE 타이어, 그래서 제네시스 전용 타이어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PS4S라는 타이어는 서머 타이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인수하시게 되면 이제 곧 겨울이니까 꼭 사계절 타이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 불편하게 왜 자꾸 서머 타이어를 껴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서머 타이어를 끼는 게 스포츠 주행 감각은 물론이고요, 핸들링이라든지 제동 거리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스포츠 타이어를 껴주는 게 더 도움이 되죠. 겨울철에는 겨울용 타이어를 끼고 여름에는 여름용 타이어를 끼고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스포츠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될 게 없는 것 같죠. 여기 원래 머플러 있어야 되잖아. 근데 머플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 머플러 왜 없어? 원가 절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원가 절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구멍 뚫어 놓고 거기 머플러에 팁을 붙이는 것과 머플러의 형상으로 이렇게 쭉 크롬을 더 길게 가져가는 거. 크롬이 요만했던 게 이만해진 거잖아요. 그것도 두 줄로. 그러니까 제네시스 GV80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이렇게 크롬을 머플러가 아닌 것으로 가져가는 거. 요게 글쎄요, 저는 원가 절감으로 보이지 않는데, 뭐 디자인상으로는 이 머플러를 없애면 없앨수록 더 미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 머플러가 있는 차를 조금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머플러를 딱 붙이는 순간 약간 옛날 차 같아. 그래서 서서히 없애가는 거고요. 디자인상으로는 뭐 제네시스 두 줄 라인을 이 아래쪽에도 이어간다, 그런 느낌에서 사실 저는 나쁘지 않은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GV80 스포츠 같은 고성능 모델, 그거는 사실 가솔린을 태우는 걸 더 강조해야 되는 차죠. 그러다 보니까 G80 스포츠는 이 머플러가 양쪽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네시스 GV80 쿠페는 이게 면발광으로 바뀌었거든요. 면발광으로 바뀐 거 보니까 예뻐요. GV80이 약간 옛날 차처럼 보이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면발광으로 좀 통일시켜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면발광을 하면서 동시에 깜빡이도 어디다 넣어야 되고 뭐 등등등 해야 될 게 많았겠지만, 면발광 해주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버튼이랑 같이 있었네. 밑에 있구나. 요 자리는 뭐냐면, 이렇게 제네시스 보통 이렇게 방패 문양 같은 걸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여기에 딱 이렇게 제네시스의 그 엠블럼처럼 생긴 버튼을 갖고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트렁크 열리는 거죠. 그리고 밑에 카메라를 통합시켜서 굉장히 효과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외관보다 훨씬 많이 바뀐 부분은 인테리어예요. 지금 보시면 원래는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센터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톡 튀어나오고 계기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톡 튀어나온 흔적이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로 이어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요, 27인치 OLED를 사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가로로 길고 커브드인 디스플레이죠.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졌다는 게, 와, 이 차 보통 차가 아니네, 와, 이 차 되게 멋진 차네, 비싼 차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OLED이기 때문에 색의 재현율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에 딱 타는 순간, 와, 이건 굉장히 화려한 차다라고 누구나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픽도 많이 좋아져서 제네시스 GV80 영상을 지금 보시면 이런 그래픽이 나타나요. 와, 요거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예쁜데요. 소재감은 지금 이게 최고 트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소재감은 정확하게 말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인테리어에 저렇게 우레탄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눈에 띄네요. 그리고 스피커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렉시콘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으로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근데 트위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위치 그대로 그렇게 썩 좋은 위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뱅앤올룹슨이 최근까지 좋은 튜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차의 이런 열악한 스피커 위치에서도 좋은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기대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 스피커는 기존에도 18개였고요 요번에도 18개 아마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스피커 위치를 새로 뚫은 데가 지금 없거든요. 아니면 우퍼 하나 더 넣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19개 기대해 봅니다. 왜냐면 베이스가 조금 약했기 때문에 우퍼 하나 더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 개수는 그대로더라도 앰프를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앰프를 더 강화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사운드가 약간 아쉬웠어. 사실 저희가 위장막 촬영을 처음 한 게 아니어서요, 기존에 숏카님이 보내주신 위장막도 있는데요, 센터 다이얼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쪽에 커맨드 다이얼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위아래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형상은 제네시스 GV80에 있었던 것과 거의 같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근데 커맨드 다이얼이 약간 크리스탈 같은 느낌인가요? 뭔가 하이글로시 느낌인지 위쪽이 반짝반짝한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인테리어에서 많은 부분이 버튼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됐네요. 그리고 일단 핸들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핸들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제네시스 GV80 핸들을 그대로 갖고 왔네요. 기존에는 럭비공 핸들이었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정말 싫어했던 베개 모양의 핸들이 말이 되냐 뭐 이랬던 그 핸들 이젠 사라지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납득 가능한 그런 핸들 디자인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 커버 자체도 스티치가 예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예쁘고 시트의 스티치 색깔하고 잘 맞춘 부분도 눈에 띄네요. 잘 만들었다. 그리고 에어벤트가 재미있는데요. 에어벤트 디자인이 기존처럼 그렇게 에어벤트 역할을 하는 게 딱 있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쭉 이어져서 마치 크롬 장식처럼 보이면서 거기서 바람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GV80과 같지만 어쨌든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든 부분이 있네요. G80 새로운 모습은 아마도 외관보다도 실내에서 변화폭이 훨씬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네요. 이 차는 엔진이 바뀝니다. 엔진이 바뀌는데 기존의 G80은 3.5L, 2.5L 터보 엔진만 있고요. 2.5는 304마력 그리고 3.5는 380마력을 내는 그런 파워트레인이었죠. 뭐 아주 훌륭한 파워트레인,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3.5 정도면 그냥 차고 넘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슈퍼차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요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새로운 슈퍼차저 엔진이 들어오게 되면 35마력이 올라가서 415마력이 됩니다. 415마력 엔진이 된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것 같은데, 그런데 슈퍼차저 모델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V80도 그렇고 가격 차이가 40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 차이면 그거 400만 원 차이로 겨우 35마력? 이 프리미엄의 세계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프리미엄은 특히나 그렇죠. 제네시스 G80 야, 그 돈 씨 수입차 저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네시스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400만 원 더 받고 35마력 더 주는 그런 엔진 말이죠. 그렇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터보의 35마력이라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지만 슈퍼차저는 터빈을 더 키우고 더 빠르게 돌리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저속에서 차가 RPM이 낮은 상태에서도 터보차저가 빠르게 동작하면서 터보차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터보렉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차가 가속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어떤지는 제가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얘기는 뭐 가격이요? 가격 얘기해야 되나? 가격을 또 저희 작가님이 여쭤봐서 기존의 제네시스 G80 2.5 모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갑자기 가솔린 차가 엄청 싼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5,5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5천만 원짜리 차가 어디 있었어.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5,500만 원이면 EV6죠. 저희 EV6가 6천만 원이 넘어. 야, 말이 되나? 너무 비싸졌다. 그래서 요번에 이 차 5,500만 원이면 싸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가격 유지해 주거나 오히려 조금 낮춰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네시스 GV80 요번에 나오면서 가격을 무려 300만 원 넘게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제네시스 GV80 쿠페는 그 GV80보다 1,350만 원이 더 비싸요. 아니 이게 이렇게 비싸도 되는 거야? 이렇게 비싸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요즘 신차 중에 가격 책정을 잘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차들 많거든요. 이 차는 가격 책정 부디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가 2020년에 나온 차거든요. 불과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나온 차에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불과 3년인데 굉장히 옛날 자동차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만큼 현대차, 그만큼 세계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자동차로 처음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모습이 될지 사실 출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두 달 안에 나올 텐데요. 왜냐면 이 차는 임원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연말에 꼭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두 달 이내에 이 차를 실제로 보게 되고 제가 시승도 나설 텐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다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시승 때 더 많은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